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트럼프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구호로 정권을 잡았지만 미국은 위대하기는커녕 붕괴되고 있으며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이랬다 저랬다 전 세계를 헛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의 발칸 세르비아파는 아주 흥미로운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미스터리한 그림자 사람들, 트럼프는 미국을 통치하지 않는다란 제목입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는 본질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세 강대국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은 자신만의 방식대로 처음에는 러시아와 가까워지려 했지만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이 취소된 후에는 중국으로 눈을 돌렸다. 좌충우돌하고 있는데 이는 현 미국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로비 세력의 손에 쥐어진 장난감에 불과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는 분명 미국의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하지 않으며 그는 단지 과도 정치가이자 쇼맨, 리얼리티쇼 전문 배우일 뿐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실제로 통치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의 진짜 배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딥스테이트 혹은 전직 영국 정보요원 알리스테어 크룩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크스테이트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전 측근 중 일부는 이제 그의 정신 심리적 건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마가로 집권했지만 금방 일을 저버렸고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를 확병해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 칼럼은 이를 두고 정치적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한 정치인의 연설 속에 다양한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황제도 왕도 아니지만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오히려 예측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도 천방지축 떠드니 트럼프는 이제 지루하고 따분한 소재가 됐습니다. 또 하도 시건을 하다 보니 그와의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그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고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트럼프와 만나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다음 날에는 그와 최고의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알라스카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만나 훌륭한 사람이고 나의 친구라고 한 뒤 부다페스트에서 만날 것처럼 하다가 취소하더니 다음에는 부산에서 시진핑과 만났습니다. 트럼프는 양보를 구걸하기 위해 시진핑을 만나고서도 또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으로부터 유교적 미소와 막연한 약속만 받았을 뿐 단 하나의 합의문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된 게 없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로비의 손에 있는 장난감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특이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방의 정치적 정통성을 수용해 모두스 비벤디, 사는 방식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략문화재단 웹사이트에 기고한 알리스테어 크룩의 글에 따르면 이는 새로운 내용이지만 랜드가 두 강대국이 상대방의 정통성을 악의적인 위협으로 보는 대신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즉 랜드는 미국 지도부가 중국에 대한 절대적인 승리라는 관념을 거부하고 타이완 독립 지원으로 베이징을 자극하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직 영국 정부장교 알리스테어 크룩은 랜드 보고서가 다크스테이트의 구조에 심각한 분열이 있음을 드러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미국 군부 내에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으로 중국에 맞설 수 없다는 기술적 입장이 형성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칼럼은 이런 점으로 미뤄 미국은 더 이상 중국과의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갈등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불안한 휴전이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RT 발칸 세르비아판의 또 다른 칼럼은 미국이 현재 직면한 위기는 더 이상 정치적 양극화가 아니며 본격적인 내전으로의 확대라고 시작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역사교수 페르난도 에스테베스는
미국 영토의 군사화가 미국 역사의 진정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는 반이민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지사의 승인 없이 2,0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들을 LA에 배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시위를 연방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군사작전은 1992년 LA 폭동 이후 처음입니다. 페르난도 에스테베스에 따르면 미국이 현재 직면한 위기는 본격적인 내전으로 확대됐고 21세기적 하이브리드전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5년 1월 백악관에 복귀했지만 미국 제국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체제의 기능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모순을 심화시켰습니다. 에스테베스는 현재 미국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정당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가진 서로 다른 권력 집단 간의 갈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갈등은 연방주의 반란, 도시의 군사화, 안보기구 내부의 심각한 균열, 영구적인 예산 위기, 그리고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주의 블록은 국가자본부문, 즉 셰일오일, 잉여산업 생산물, 피터 티엘의 빅테크 기업,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기적 금융자본, 그리고 중국을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군산복합재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글로벌리스트 집단은 월가의 국제적 금융자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공급망을 갖춘 기술기업, 딥스테이트와 관료주의, 그리고 전통적 미디어 기업의 이익을 반영합니다. 페르난도 에스테베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 내전은 북부와 남부군 사이에 명확한 전선이 있었던 1861년의 남북전쟁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동시에 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해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체계적 위기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법적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결정은 저항에 부딪히며 새로운 사법적 전장을 열었습니다. 12개 주가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법이며 이미 미국 경제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새로운 대통령령을 내리고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에스테베스는 정부 부처들이 서로를 무시하고 모순적으로 행동하면서 제도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권이 파편화돼 모자이크처럼 됐다고 지적합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주는 대통령의 법적 조치에 저항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영토 통제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카운티의 지방정부도 이민자 박해로부터 피난처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에스테베스는 많은 주들이 준주권 국가처럼 행동하며 연방정부의 권위에 체계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는 소위 대중시위는 암울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2,500여 개 도시에서 거의 7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노 킹스라는 슬로건 아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에스테베스는 수천 개 미국 도시에서 벌어지는 시위의 조직화, 독특한 상징과 슬로건의 사용, 소셜미디어에서의 알고리즘적 확산, 그리고 눈에 띄는 리더십 구조의 부재는 하이브리드 전쟁 작전의 명백한 특징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에스테베스는 진 샤프의 유명한 매뉴얼은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여러 나라에서 비폭력 대중동원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는 데 사용됐으며 이제는 미국 내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참고로 진 샤프는 2018년 타계한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비폭력의 마키아벨리, 클라우세비츠라고도 불리는데 색깔혁명의 창시자로 보시면 됩니다. 에스테베스는 아메리카 제국이 수출용으로 고안해낸 정권 전복 기술이 부메랑이 돼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딥스테이트와 연결된 부문, 즉 대서양주의 세력이 운영하는 정보기관, 알고리즘 제어가 가능한 기술 기반은
직접 지시하지 않고도 동원을 조정하고 확대할 수 있는데 이제 역설적으로 미국이 당하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테베스는 이를 두고 신화 속 뱀 우로보로스가 자신의 꼬리를 먹어치우듯 자신의 도구를 이용해 스스로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진영이 해외 정권 전복에서 신속하고 가시적인 승리를 원하지만 더 이상 이를 달성할 힘이 없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사례로 베네수엘라가 20년 동안 미국 개입주의에 대한 성공적인 저항의 모델이 되어왔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제국의 역사적 동맹국 콜롬비아조차도 지정학적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테베스는 미국이 더 이상 정권 교체 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무력 과시를 하는 것은 절박함의 표시라고 분석했습니다. 에스테베스는 이제 탈달러화도 계속되고 있어 워싱턴으로서는 반전의 희망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120개 이상 국가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미국은 더 이상 이란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도 1,500억 달러가 넘는 군사 지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에스테베스는 물론 트럼프가 이런 모순을 만들어냈기보다는 그는 단지 그 모순의 논리적 귀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